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5팀 팀 RPG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이 6주간 진행한 폰박스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를 제공하는 지도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 팀 RPG는 백엔드를 맡은 김선범, 김승찬,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맡은 김시환, 김신영, 정지원 캠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펀박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주요 기능에 대해 영상과 함께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팀과 안드로이드 팀 각각의 고민과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 RPG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 미니게임을 제공하여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지도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펀박스 서비스는 아이스 브레이킹 앱으로 우리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지도를 통해 주변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도록 도와주며 서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퀴즈 미니게임을 통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으로 펀박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닉네임을 입력하고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는 것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지도가 보이며 근처에 접속한 유저가 있다면 위치를 마커로 표시해 줌으로써 근처 유저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유저의 마커를 터치하면 해당 유저의 닉네임,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가 보이게 되며 하단에 게임을 신청할 수 있는 게임 시작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클라이언트 A가 자신의 정보를 변경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B에게도 보이는 정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닉네임을 변경했을 때 클라이언트 B에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프로필 사진이 변경되었을 때도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인에서 사이드바를 통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이 변경 가능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팀 RPG가 구현한 미니게임은 상대방의 TMI 정보를 맞춰보는 퀴즈 미니게임입니다. 유저 A가 근처에 유저 B에게 게임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수락을 기다리는 대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저 B는 게임 신청을 받아 수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양쪽 유저는 게임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게임 화면에서는 상단에 서로 다른 UI가 출력됩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내는 유저는 서버에서 내려주는 랜덤한 질문을 볼 수 있게 되고, 답을 맞추는 유저는 지도 화면 위에 답을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 UI가 출력됩니다. 네, 또한 지도 화면에서는 상대방의 위치만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다면 질문하는 유저가 먼저 상대방에게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하여 답을 입력하고 대기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입력한 답의 정답 유무를 판정하면 이후 역할을 바꿔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점수판이 등장하고 점수를 확인한 후에는 게임이 종료되면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은 서로의 취미나 특기 등을 공유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팅 기능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 채팅 기능을 통해 서로 어디서 만날지 등을 소통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게임 화면 하단에 바텀 시트로 채팅 UI를 구성하였으며 간단하게 채팅으로 인사 및 만날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홈박스 서비스의 주요 기능 설명을 마치고 이제 저희 팀의 각 분야에서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파트에서의 고민과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백엔드 파트에서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구현했습니다. 먼저 API 문서를 코드와 연동해
연동해서 관리하기 위해 스웨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중 API가 수정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API 문서에도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용 인증 우회 API를 구현했습니다. 저희 앱은 네이버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개발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네이버 로그인을 우회하는 API를 개발 전용으로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스트를 위한 가상 유저를 구현했습니다.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했는데요. 디바이스로 테스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코드로 동작하는 가상 유저를 구현하여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프로필 사진 전송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를 경유하여 보내게 될 경우 장점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고 구현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해당 방법은 장점으로는 서버의 부하가 감소하고 구현이 쉬운 대신 단점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았으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신 파일명을 해시하는 것으로 무작위 접근을 막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위치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일정한 주기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폴링 방식과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가 원할 때 송신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했는데요. 실시간 위치 공유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와 통신을 하기 때문에 API를 주기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소켓을 사용하는 것보다 통신수가 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폴링 방식을 통해 스테이트 리스하게 구현함으로써 확장성 및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퀴즈 미니게임과 채팅 기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폴링 방식과 소켓 방식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게임을 진행한 유저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그리고 기능의 로직을 설계해 본 결과 오른쪽 화면처럼 게임 신청을 받거나 DM을 받는 등 관리할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핸들링하기 위해서 폴링보다 웹소켓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퀴즈 미니게임을 웹소켓으로 구현한 로직인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소켓 이벤트들의 플로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운데 서버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클라이언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게임 기능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게임 신청 이벤트, 게임 어플라이 이벤트를 통해 서버를 거쳐 상대방 클라이언트로 이벤트가 전달됩니다. 해당 이벤트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게임 어플라이 앤서 이벤트로 답장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게임 신청과 게임 수락이 이루어지면 퀴즈 게임이 진행됩니다. 각 퀴즈는 번갈아 가면서 맞추도록 진행되며 서버는 각 라운드마다 퀴즈 이벤트로 문제 정보와 누가 맞춰야 하는지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퀴즈를 맞춰야 하는 클라이언트는 퀴즈 앤서 이벤트를 통해 퀴즈의 답을 전송하며 상대방은 해당 답이 맞는지 버리파이 앤서 이벤트로 채점을 해주게 됩니다. 서버는 해당 점수를 기록하고 이후 번갈아 가면서 퀴즈 게임을 반복하여 게임이 종료되면 스코어 이벤트를 통해 최종 점수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하고 게임이 종료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팅 송수신 이벤트와 게임 종료 이벤트, 연결 끊김 이벤트는 다음과 같이 관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루어진 경험에 대해 김시환 님께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분야의 기술적 고민과 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분야는 우선 게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백엔드랑 협업해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퀴즈 게임 로직을 구현하였는데요. 구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에 마주쳐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메인 화면부터 대기 및 게임 화면까지 여러 개의 화면에서 소켓 객체에 연결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소켓 이벤트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신청 후에 상대방은 수락을 해서 게임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였는데 정작 게임을 신청한 유저는 대기 화면에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등 이벤트를 수신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직면해서 안드로이드 팀원분들과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회의를 했는데요. 각 화면별로 소켓을 새로 연결하고 있어서 소켓 통신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각 화면에서 같은 소켓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켓을 싱글톤 패턴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소켓 객체를 만들고 여러 화면이 그 소켓의 객체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작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게임 신청을 하는 사람은 대기 화면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신청을 수락하는 경우에 어떤 게임 시작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해당 이벤트를 수신한 경우에 게임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게임 시작 이벤트를 게임 프래그먼트에서 구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이벤트를 수신하지 못해 대기 화면에서 계속 대기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회의 끝에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를 해봤을 때 게임 화면이 액티비티에서 이미 게임 시작 이벤트를 구독 상태로 로직을 변경한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기 화면과 게임 화면을 같은 액티비티에서 관리하며 같은 뷰 모델을 참조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벤트를 구독하는 것이 아닌 뷰 모델에서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액티비티의 온크리에이트 단계에서 게임에 필요한 모든 이벤트를 구독해서 게임 시작 이벤트를 수신하고 게임 화면이 출력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마커를 터치하면 출력되는 인포 윈도우 관련된 처리를 하는 것에서 큰 도전이 있었는데요. 먼저 마커 UI를 구현함에 있어서 마커를 터치하면 나타나는 인포 윈도우에 해당 유저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깜빡이면서 업데이트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포 윈도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해당 유저가 움직일 경우 그 인포 윈도우도 같이 마커를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화면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전 화면이 저희 조치하기 전과 후인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시맵을 활용을 해서 처음 지도에 들어왔을 때 조건에 맞는 유저들의 정보를 스테이트 플로우 형태의 해시맵에 저장을 하고 일정 시간마다 주변 사용자 리스트가 서버에서 받았을 때 이미 해시맵에 있는 유저는 위치 정보만 수정해서 갱신하면서 마크 클릭 시 정보를 빠르게 불러와서 인포 윈도우를 부드럽게 띄워주고 이동이 자연스럽게 동작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화면에서 채팅 기능의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도 스테이트 플로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채팅의 경우, 채팅 내용을 플로우를 이용해서 채팅 내역들을 리스트로 저장하고 보여주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리스트로 된 스테이트 플로우는 리스트 값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콜렉트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채팅이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처럼 저희가 전송을 했을 때 바로 뜨지 않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채팅 전송 상태에 다른 스테이트 플로우를 따로 두어서 채팅이 추가될 때 뷰 모델 내부에서 업데이트 후에 채팅 전송 상태를 해서 갱신하는 상태로 변경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및 버전별 대응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하였는데요. 저희 폰박스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권한이 필요한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 13 버전 미만이라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기 위해서 갤러리 등 로컬 저장 공간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저장 공간 및 카메라 관련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서버에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위치 관련 권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권한을 허용하고 싶지 않아 할 경우에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였고요. 안드로이드 상위 버전에는 포토피커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 여기는 저장 공간과 관련된 권한이 필요 없어서 사용자에게 묻지 않음으로써 버전별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팀 RPG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팀 RPG는 전원이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적인 상태였는데요. 처음에 시작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해놨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상으로 팀 RPG의 펀박스에 대한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